폼롤러는 정말 많은 논문들로부터 효과가 입증된 아주 좋은 마사지 도구입니다. 운동 전 근력을 감소시키는 정적 스트레칭과는 다르게 폼롤러는 근육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운동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주며 운동 후 나타나는 알배김 현상인 지연성 근육통을 폼롤러로부터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발력과 민첩성, 근력 등 운동의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러므로 폼롤러는 안 하면 손해일 정도로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폼롤러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마치 헬린이 시절 운동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 관절을 박살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폼롤러도 뭔가 막 예리하게 비벼야 하는 건지 궁금하게 됩니다. 자, 폼롤러와 같은 마사지 도구는 다른 표현으로 SMR, 자가 근막 이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근막, 이런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을 이 원통으로 비벼서 이완시킨다는 건데, 사실 인체 관련 업종이 아닌 이상 해부학에 관해 접할 기회가 없기에 근막이 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근막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근막을 이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막을 이완하는 마사지 도구는 폼롤러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도적 무기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런 총같이 생긴 것도 있고, 특이하게 생긴 근막 이완 도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단단하고 작고 강력하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폼롤러는 이런 것들에 비해 푹신하고 면적이 넓으며 간혹 베개로도 쓰일 정도로 가벼운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은 학습된 사람으로부터 근막이 뭉쳐 통증이 발생하는 트리거 포인트라 불리는 지점만을 직접 타겟으로 하여 근막을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트리거 포인트는 물론 어떠한 해부학적 지식이 없다면 그냥 피부에 문대다가 멍이 들거나 피부만 상하게 될 뿐입니다. 반면 이 폼롤러는 넓은 면적으로부터 광범위하게 비벼대면 트리거 포인트는 얻어 걸리는 동시에 폼으로 이루어져 멍이 들거나 피부가 상할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그만큼 면적이 넓기에 이런 조밀한 도구들보다는 근막 조직에 깊이 침투할 수 없기에 근막 이완 효과가 덜할 수 있지만, 그만큼 폼롤러는 부담 없이 막 비벼도 된다는 것입니다. 체중을 사용해 이러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비비다가 피부 속에 종기 같은 게 걸리면서 통증이 느껴지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벼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근막이 뭉쳐있는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폼롤러를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폼롤러는 관절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폼롤러는 체중을 통한 압력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절은 지지대가 없기에 관절이 과신전되어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아프면 안 됩니다. 트리거 포인트를 싹 다 풀어버리겠다고 온 체중을 실어 고통을 참아가며 폼롤러를 사용하면 근육은 오히려 더욱 긴장되고 조직 손상과 함께 신경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과 다리를 통해 체중을 분산시켜 적절한 압력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논문에 따르면 폼롤러의 효과는 2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0초씩 돌리고 10초의 쉬는 시간으로 3에서 4세트만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 부분의 척추뼈, 요추는 등상 부인 흉추 쪽과 달리 근육을 비비기 위한 지지대가 없기에 허리는 요추뼈 자체가 압박되며 오히려 요추 주변 근육들은 요추를 보호하고자 이완은커녕 더욱 타이트해지고 결국 운동 중 부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풀기 위해서라면 골반을 잡아당기는 엉덩이 근육과 뒤터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폼롤러는 관절 위를 굴리지 말고 극도로 높은 통증을 참아가며 하지 말고 허리와 같은 불안정한 척추 구조들만 피한다면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부담 없이 근육들을 마사지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폼롤러를 비비면 근막 이완뿐 아니라 운동 텐션도 이완돼 버려서 잘 하지 않습니다.